그간 보여준 뒤통수에도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더 큰 뒤통수 치기와 삥뜯기의 피해자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과 주재원을 철수합시다. 자기의 허물은 볼 줄 모르고 타인의 흠만 찾는 민족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합니다. 후진국일수록 무서운 게 공무원들이지. 뒷돈을 겁나 밝히고 온갖 비리덩어리. 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현재 베트남이 처한 상황을 잘 헤아려 폐쇄를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내비치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베트남에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인들을 위한 일종의 중앙 컨트롤 타워로의 역할을 수행하던 대한삼공회의소가 뜻밖의 발표를 하며 현재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베트남 당국이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운영된 대한상해 하노이 사무소가 베트남에서 하루아침에 철수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9일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수억 원에 달하는 특별 입국 대행료 미지급으로 베트남 현지 업체와 마찰이 생기기도 했던 대한상공회의소가 돌연 철거를 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처음 들어선 이래로 약 14년에 해당하는 기간 베트남 정부와 한국 기업을 긴밀히 연결해주던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폐쇄 조치를 내리자 현재 베트남 당국이 긴급히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무소가 위치했던 현장은 이미 신규 임대인의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베트남 여직원 한 명만이 공유 오피스를 통해 이름만 유지 중이다. 당시 소식을 접한 펀 꾸억카인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은 이번 대한상공회의소의 갑작스런 사무소 폐쇄와 관련하여 전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넘게 써온 사무소가 하루아침에 폐쇄될 예정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신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베트남 국민에 있어 한 번 잃은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이에 대해 대한상의 측은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지 완전한 폐쇄를 결정할지 현재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며 사무소를 폐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 현재 베트남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폐쇄하지 않겠다던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미 사무소장은 한국으로 귀국한 상황이며 심지어 이번 대한상의가 베트남에서 폐쇄 절차를 전행 중인 이유 역시 한국 대기업의 베트남 철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19년 이래로 KFDI, 주재원 과정 등 유독 현지에 진출한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모임을 진행하며 한국 대기업들과 각별한 관계를 지니고 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이처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과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베트남에서의 철수를 결정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베트남 당국과 한국 대기업 간이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일각의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었죠. 이에 블럼버그 통신은 그간 매년 잡음이 들리는 베트남 정부와 한국 대기업 간의 갈등을 중재해주며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오던 대한상의가 베트남 지점을 폐쇄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이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철수가 내부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베트남 현지에서 이 같은 폐쇄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커녕 사실인데요.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한 이래로 국제 분쟁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삼공회의소의 중재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특히 천문학적인 자금에 달하는 규모의 소송이 진행될 우려가 있는 대기업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당연하게도 현재 이번
대한상공회의소가 베트남을 폐쇄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베트남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쟁거리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현재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언론과 미디어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에 이번 대한상해 폐쇄 사건이 한국 대기업의 철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베트남 국민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지만 곧 통제 불가능한 해외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이 베트남 전역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라며 결국 발빠른 원인 파악을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비난의 화살이 베트남 정부로 향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알이 나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밀접한 관계를 지녔던 내부 고위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베트남 현지에서 특별 입국으로 인한 대행료가 연체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유행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이 베트남 입국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상의는 베트남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인에 한해 기존 격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백신 트랙을 도입하게 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싶었다. 하지만 당시 입국 승인 및 수속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베트남 현지 대행사는 수속과 관련한 재반 비용을 정상 입금했음에도 돌연 수억 원에 달하는 대행료를 지급하라며 대한상의에 통보했고 이에 대한상의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대행료를 요구하는 이들을 향해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결국 국제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며 큰 손해를 입게 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상의는 베트남 당국의 요청을 받고 한국 기업인들과 베트남 현지 사업을 원활히 연결해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했음에도 남은 건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하는 소송 비용뿐이라는 사실에 회의감을 느낀 그들이 베트남 지점을 폐쇄하게 된 것, 실제로 10년 넘게 써온 대한상해 사무소가 폐쇄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기관에도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사무소 갑자기 철거했다고요. 통보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는 점, 또 대행료 지급을 놓고 베트남 내부에서 문제가 되자 대한상해 무태희 부회장은 회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베트남 기지 사무소 폐쇄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있다는 점이 밝혀지며 그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앞서 대한상해와 문제가 생긴 현지 대행사의 뒤에 베트남 정부가 뒷배를 봐주고 있었다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국제소송의 경우 일반 소송과 다르게 전문 변호인단을 꾸리기부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패소할 경우 전문학적인 자금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지통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겨우 직원 수 13명, 자본금 6억 원에 매출 10억 원 안팎에 못 미치는 영세업체가 국제중재센터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가 나서 폭로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기에 일각의 추측들만이 무성할 뿐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행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와 마찰이 생기며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하자 대한상해 역시 그 바람에 몸을 실었고 그간의 베트남 내 높은 경제 성장률의 배경은 다름 아닌 한국 대기업과 베트남 정부 간 다툼을 중재하던 대한상공회의소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까닭은 지금 그들이 베트남 사업소를 폐쇄한다는 소식을 듣자 베트남 내부 관료들의 현패남은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베트남 정부는 다급히 사태 수습을 하고자 한국 기업인들의 특별 입국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아인중 베트남 외교차관을 비롯한 영사국장 등 다수의 공무원들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며 대한상공회의소를 향해 폐쇄를 재고해달라며 간곡한 부탁을 하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베트남에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대한상의가 베트남 사무소를 폐쇄해버리는 속 시원한 결정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청중의 일부 의견. 우리 상공인들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콩들이 통번에 갑질하고 너무 힘들게 만들었었지. 당연히 열받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 거기 베트콩 나라에 있고 싶겠냐? 잘했다, 잘 철수했다. 베트콩 나라에서 뭘 예측을 못해 지들은 하는 것을 우리는 못한다. 우리를 호구로 봤다는 거지. 팬데믹 기간 중 별일 없어 소장 연봉 삭감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소장님 자존심 많이 상하셨다네요. 그래서 문 닫는다네요. 베트남인들 그렇게 하세요. 베트남 협력업체 말 들어보면 코로나 검사 비용 근처 숙식 제공 및 코로나로 인한 휴식 기간을 월급 지급 등 공산국가라 기업들이 2년 넘게 손해보면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겨우겨우 유지 중인데 이젠 철수를 고려 중이라 합니다. 한국은 베트콩에 너무도 약해서 늘 갈취되고 농락당해왔다. 더 나은 사회주의 국가를 찾아야 한다. 베트남 입장에 한국은 베트남전에서 적국이었는데 그게 쉽게 없어지리라 생각했니? 부정부패도 문제지만 적성국이라는 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